안녕하세요. 물권법 5번째 시간. 약속드린 바와 같이 특수저당, 공동저당과 근저당, 그리고 비전형 담보,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특히 오늘 설명드릴 하이라이트인 공동저당의 문제는 실제 생활에도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판례도 많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학설이라기보다는 이 교과서 설명이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해요. 별거 아닌데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비전형 담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죠. 그거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공동저당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가 있죠. 이것도 보시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해서 3천만 원 채권이 있어요. 뭐 빌려줬던, 뭐 물건을 팔았던, 그 형식은 묻지 않아요. 3천만 원 채권 갖고 있으면 그 B가 채무자가 부동산이 2개가 있어요. X, Y. 시가가 X가 4천, Y가 2천. 만 원 단위입니다. 2개를 갖고 있어. 그래서 A가 이 2개에 다 1번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채권에 대해서. 이것을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저당권자가, 주의하세요. 저당권자가 여러 명이 있다 해서 공동저당이 아니고, 하나의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을 공동저당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저당권 설정에서 담보물권 전체 이야기입니다. 물상보증인이란 표현을 씁니다. 물상보증인이란 뜻은 그 물건의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즉 제3자가 설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건을 대어주는, 그 담보로 제공해주는 경우를 물상보증인.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채무자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아닙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 동시에 배당한다는 뜻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담보물권은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걸 임의경매라고 했고, 우리 일반 채권자가 경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다르죠, 개념이. 자, 동시배당은 채권자가 수개의 소유의 채무자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를 붙이는 겁니다. 그때 아무런 질서 없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냐, 채권을 우선 변제라고 하죠. 1순위인 경우를 우선 변제, 또 순위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죠. 같은 저당권자라 해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36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A가 시가 X 토지가 4천만 원, Y 2천만 원일 때 동시에 팔아버렸다. 이런 경우는 시가에 비례해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보호가 되죠. 취지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4천,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매겼어요. X토지 4천, Y토지 2천이니까 2대1이죠. 2대1이면은 3천만 원이면 X토지에서 2천만 원 만족받고 Y토지 1천만 원 만족받으면 이 사람 채권은 만족을 받는 거죠.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있단 말이야. C가 2번, D가 2번인데 각각 채권액이 2천, 1천이야. 그럼 남은 거 2천에서 2천 받고, 남은 거 1천에서 1천 받고. 끝났어요. 동시배당. 20배당 조금 까다로운 것 같지만 또 별거 아닙니다. 20배당 들어갑니다. 20배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A가 토지 경매를 하는데,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X, Y 동시에 경매 올리는 게 아니고 X를 먼저 하고 Y를 하든지 뭐 이런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채권액이 X가 3천만 원 있다 그랬죠. 3천만 원 있으면 X 토지가 시가가 4천이에요. 그걸로 땡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동시에 했더라면은 C, D 후순위 권리자가 자기 채권을 만족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A가 X 토지에서 다 만족받아버리면 C가 멍텅구리가 돼버려요. 2천만 원 X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그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죠? 심심해서 2번 저당권이라도 한 게 아니에요. 2천만 원을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냐. 자, 여기서 우리 법은 C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A가 X, Y를 동시에 배당하였더라면 C가 보호를 해줘야 되죠. 어떤 식으로 보호하냐면 A가 X에 대한 권리 말고 Y에 대해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잖아요. 1항 368조 1항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한도 내에서 C가 대위를 한다 이럽니다. A의 권리를 대위란 말은 대신해서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야. 말 어렵습니다. 일본식 용어.
대신해서 권리를 갖게 된다. 즉 얼마 범위? Y에서 Y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X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 1,000만 원이 C한테 갚버린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1,000만 원을 C가 대위한다. 1,000만 원 지가 갖는다는 거야. 응? A를 대신해서. 그 기대는 보호해줘야 되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C는 X 토지에서 2천만, 원래는 1,000만 원 끌고 수 있었는데, 1,000만 원 받죠. X 토지 1,000만 원 받고. 그죠? 그다음에 Y 토지에서 대위를 했으니까 1,000만 원 받고. C 보호되죠. 그죠? C가, 비록 2번 순위지만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었던 그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혹시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유튜브 댓글 또는 유튜브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전형 담보 갑니다. 비전형 담보. 제가 오늘은 미리 좀 써왔어요. 왜냐면 판사하고 하려니까 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는 웬만하면 10분 안팎으로 끝내죠. 우리 바쁜 직장인들. 비전형 담보 말 그대로 예외적인 담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일본식 용어예요. 예외적인 담보. 원칙이 아니라는 거지. 민법 근저당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요. 근저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채권액이 정해져 있어. 확정적이라 그래 그걸.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근데 근저당이라는 거는 거래가 계속되는 관계가 있어. 그러면 채권액이 자꾸 변하겠죠. 자꾸 변해. 그래도 우리가 한도는 정한단 말이야. 한도. 그거를 최고액이라 그래요. 한도를 정해놓고 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근저당이라 합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는 저당권이다. 끝. 비전형 담보 설명합니다. 비전형 담보는 우리 민법에서 조문이 2개밖에 없어요. 607조, 608조. 대물 변제 이야기란 말을 씁니다. 대물. 원래 거 대신해서 물건으로 갚아버린다는 뜻이에요. 예약이라는 거는 우리 사전 예약한다는 말 뜻이죠. 쓰죠. 본계약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걸 예약이라 그럽니다. 별거 없어요. 어떤 경우냐. 대물로 물건으로 대신해서 갚아버린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예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건에 시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가가 원래 돈 빌리는 거를 소비대차라 그래요. 우리 민법용어로. 별거 없어요. 물건 시가가 원금 플러스 이자보다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근데 대물로 갚아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채권자가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차익을 남기게 되죠. 차액. 그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억울해? 채무자가 억울하단 말이야.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차액 정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민법 607조, 608조. 비전형 담보에 대해서는 민법 2개밖에 없어. 그것도 일본 일제시대 때 만든 법이야. 그게 지금까지 이어왔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민법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어서 특별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요. 줄여서 가담법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전문 실무 있는 법조인들은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런 말 안 해. 피곤해. 가담법. 가등기 담보. 원래 가등기라는 것은 그 효력이 담보 물건의 효력이 없어요. 어떤 효력이냐면 나중에 등기 설명 드리겠지만 가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를 보존합니다. 순위. 우리 저당권 1번, 2번 같이. 그래서 순위를 보존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돼. 본등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늦게 하더라도 원래 가등기에 놨던 그 순위로 올라가 버려. 그걸 순위 보존적 효력에 합니다. 그 효력밖에 없는데 가등기 담보 법률에 의해서 가등기 담보를 하게 되면 그 물건 담보 물건의 성격을 갖게 돼. 저당권하고 똑같은 그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나 하이라이트가 뭐냐? 민법 607조, 608조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 정산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 소유권을 100%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정산을 하도록 의무를 지어주고 있다. 해서 가등기 담보다 끝났고. 양도 담보는 뭐냐? 양도란 말은 우리 일본식 용어인데 이전이란 뜻이야. 이전. 우리말로. 한자긴 한데 이전이란 말이 더 쉽죠?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담보 물건이다. 전체적으로는 가등기 담보 같이 하고 저당권과 같이 해요. 그 법적 효력은. 그래서 거기는 또 매도 담보, 양도 담보 이런 말씀입니다. 매도 담보, 양도 뜻이 뭐냐? 형식은 매매의 형식을 띠고 있어. 실제로는 돈 안 갚으면 물건을 갖겠다는 건데. 근데 형식은 매매의 형식을 띠는 걸 매도 담보. 그다음에 순수한 양도 담보라 그래서 형식은 소비대차야. 물건이란다. 돈 빌리는 계약을 하는데
자,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지. 등기를 매도 담보나 양도 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효력이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등기 우리 실무 부동산 등기부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물론 다 아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우리 실무의 실제 생활 이거는 이제 실무라기보다는 실제 생활에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등기부를 보는 방법 요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